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오늘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황희찬 선수가 마르세유로 가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구단에 직접 요청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야,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이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는 탑 트랜스퍼 타겟, 토트넘의 가장 지금 유력한 트랜스퍼 타겟이 아스날 말고 토트넘으로 가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토트넘이 큰 영입을 하나 터트릴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속보라고 하면서 이제 국내 기사에서도 나왔는데, 황희찬 선수가 마르세유와 계약 조건을 합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르세유 행을 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를 살펴보면 프랑스 매체인 풋 메르카토에서 산티 아우나 기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마르세유는 여전히 울브스와 이적 협상을 벌이고 있고, 황희찬은 구단에 마르세유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르세유는 황희찬 영입하기 위해 2천만 유로에 달하는 제안을 보냈지만 울브스의 이사회로부터 즉각 거절당했다. 나포세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황희찬 선수는 가고 싶다라는 의사를 전달했고, 리그앙에서 뛰고 싶어 한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합니다. 마르세유를 굳이 왜?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유럽 대회 그러니까 지금 뭐 울버햄튼보다 월등히 좋은 어떤 상황이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단 마르세유는 황희찬 선수와 계약 조건에 대해 합의를 마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울버햄튼 게시판을 가봤습니다. 선수들, 그러니까 이 황희찬 선수에 대한 어떤 이적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켜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된다면 진짜 슬플 것 같은데, 진짜 좋은 선수고 드디어 우리 클럽에서 좀 제대로 딱 들어맞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떠나는 건 너무 서운하다. 그리고 이제 3천만 파운드는 사실 너무 적은 금액이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황희찬 선수가 가게 된다면은 네투는 무조건 사수해야 된다. 토트넘이 지금 영입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선수 중 하나가 이제 네투인데, 황희찬 선수가 떠나게 된다면은 네투까지 떠나보낼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기도 하고, 3천만 파운드 좀 낮은 것 같은데라는 이야기가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큰 실수다. 지난 시즌에 이제 그 부상당하기 전 봤을 때 완전 불붙은 상태 아니었냐. 진짜 이 클럽은 1보 전진 2보 후퇴 뭐 이런 느낌이다라고 이제 이 클럽 내에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에도, 그러니까 황은 not for sale이다, 이 이야기가 이제 9시간 전에 나온 거고, 8시간 전에 이제 황희찬 선수는 세일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울버햄튼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황희찬 선수를 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댓글 보니까 마르세유보다는 데제르비가 매력 있지라고 이야기해 주신 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감독을 보고서 간다면은 또 그 부분은 또 수긍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죠. 근데 여하튼 제발 안 갔으면 좋겠다. 나 방금 황희찬 선수 셔츠 샀다. 이거 완전 불상사죠. 시즌 시작하기 전에 어디 안 갈 것 같아가지고 셔츠를 샀는데 이적한다? 이거만큼 또 슬픈 일이 없고, 이 상황 가운데 사실 우리가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를 팔면 안 된다. 진짜 눈물 날 정도로 많은 돈을 주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럼 황희찬 선수를 떠나보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울버햄튼 측에서는 황희찬 선수에 대해서 not for sale이다, NFS를 지속적으로 이제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르세유는 지속적으로 황희찬 선수를 원하는 상황이다. 뭐 지켜보고 있는 저희 입장에선 뿌듯합니다. 왜냐면 이제 한국 선수가 또 나름의 인정을 받으면서, 야, 이 선수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뿌듯한데, 이 셔츠를 산 울버햄튼 팬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사실은 제가 리그왕보다는 좀 EPL에 황희찬 선수가 머물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리그왕이 요즘 지는 해라는 느낌이 들고, 많은 스타 선수들이 지금 리그왕을 다 떠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는 게 확정된 이후에는 리그왕에 대한 어떤 시장적인 가치 자체도 너무나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경기 보기가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PL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들기는 합니다. 게다가 이제 프랑스로 가면은 프랑스 보도 자료를 제가 열심히 찾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죠.
제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라도 황희찬 선수가 EPL에 머물러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판매보다는 판매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아이 워터링이라는 말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실제로 눈 안구의 습기가 제대로 찬 메시의 모습을 최근에 볼 수가 있었죠. 아르헨티나가 코파 아메리카에 이제 우승을 했지만 우승하기 전에 메시가 이제 64분 때 이제 교체가 되었는데 부상으로 인해서 교체가 되어 나오면서 굉장히 크게 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제 왜 운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축구 팬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왜 울었을까요? 네, 메시가 뭐 부상당한 부위가 너무 아파서 울었다라는 말부터 우승을 돕고 싶었는데 못 도와가지고 속상했다, 혹은 예전만큼의 기량이 아니어서 속상했다 등등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데 뭐 왜 그렇게 울었는지에 대해서는 아파서 운 거지 아파서 울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댓글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이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크리스티안 로메로 그리고 지오바니 로셀소 선수가 다시 하나의 이 트로피를 자신의 커리어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미가 있죠. 특히 이런 선수가 토트넘에서 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또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특히 로셀소는 토트넘의 부주장이기도 하고, 로셀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의문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팀 가면 저렇게 날아다니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라리가에서 뛸 때도 날아다녔는데 임대 가서 토트넘에 와서는 왜 이제 선발로 나서는 경우가 굉장히 적은 거냐. 물론 이제 부상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 리그 말미에는 사실은 부상 이슈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셀소에 대한 어떤 재발견, 이번 대회를 통해서 또 로셀소의 어떤 기량을 다시 한번 발견하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라우타로 마르티네즈의 결승골을 도운 장본인이 바로 지오바니 로셀소의 어시스트였죠. 중원에서 딱 찔러주는 원터치 패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마르티네스가 이걸 마무리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하게 됐는데 로셀소의 어시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주목받을 만 했지만 이 경기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은 사람은 물론 이제 토트넘 팬들은 이 상황으로 인해서 몸값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비싸게 팔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반응이 좀 대다수지만, 여하튼 이번 대회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은 선수는 바로 크리스티안 로메로입니다. 52번의 터치를 기록했는데 하나의 키패스 그리고 4개의 롱볼 중에 4개를 성공시켰고요. 37번의 패스 중에 35번의 정확한 패스. 끝내주죠. 그리고 이제 듀얼, 볼 경합들 중에서는 8개 중에 7개를 성공시키면서 공 경합도 장난 아니었고 4번의 걷어내기, 4번의 가로채기, 3번의 태클, 2번의 샷 방어, 그리고 단 한 번도 이제 드리블로 뚫린 적이 없고 소파스코어 랭킹 레이팅으로 8.0 이라는 평점을 받으면서 코파 아메리카 POTM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 그야말로 맹활약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로메로라는 이 부주장이 있는 토트넘이 굉장히 든든하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도 복귀를 해가지고 이제 토트넘에서 굉장히 기쁜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베르발 선수와 함께 찍은 이 사진이 이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베르발 선수가 과거에 이제 토트넘에 영입이 딱 됐을 때 손흥민 선수의 전화를 받아가지고 문자인가요? 문자를 받아서 굉장히 기뻤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드디어 이렇게 실물로 만나가지고 함께 뛰고 또 함께 훈련하고 이런 모습이 또 많은 팬들의 훈훈한 미소를 또 자아내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지금 이제 나름 또 분위기가 좋습니다. 좋은 상황인데 그나마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에메르송 로얄에 대한 판매가 뭔가 좀 막힌 것 같습니다. AC 밀란과 토트넘이 이제 협상을 하다가 토트넘이 2천만 유로 밑으로는 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AC 밀란이 지금 약간 협상 단계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토트넘 입장에서도 사실은 로얄을 2천만 유로 밑으로 판다면은 대체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 이하의 금액으로 팔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결정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조만간 토트넘은 이제 하츠와의 경기가 있죠. 스코틀랜드로 이제 건너가가지고 하츠와의 프리시즌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경기에서 과연 어떤 선수들이 뛸까?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사 살펴보면은 로메로, 로셀소, 벤탄쿠르, 반더벤, 라두드라구신, 호이비에르, 비카리오 같은 이제 컵 대회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다 돌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굉장히 강한 스쿼드를 가지고 스코틀랜드로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인상적이고 가장 큰 이 토트넘의 이 기대되는 소식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에는 큰 선수의 영입입니다. 빅네임의 영입. 그런데 이제 1시간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 굉장히 핫하게 굉장히 최신 소식이죠.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토트넘이 지금 노리고 있는 에제, 탑 트랜스퍼 타겟인 에제가 지금 아스날보다는 토트넘으로 가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이제 풋볼 팬캐스트에서도 레비가 지금 6천만 파운드의 가격을 낼 생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마 레비가 6천만 파운드씩이나 쓰면서 이 6천만 파운드가 이제 한국 돈으로 한화로 지금 1,1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거든요. 유로 파운드가 진짜 비싸더라고요. 여튼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토트넘이 실제로 이 돈을 쓸 용의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경쟁자가 있습니다. 페데리코 키에사 선수 여러분들 또 이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벤투스의 윙어인 페데리코 키에사 선수를 아실 텐데 32골 2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이 선수를 토트넘이 지금 데려오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한 선수에만 지금 우리가 집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데려올 용의가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어떤 흥정을 할 때는 결국에는 이렇게 경쟁을 붙이는 게 토트넘 입장에서도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키에사 선수에 대한 어떤 영입설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가 바로 데시레 두에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금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지 않게 되면서 토트넘 행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의 몸값도 지금 거의 그 정도에 육박하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토트넘이 6천만 파운드대 정도 되는 선수 1,000억 원 이상의 몸값을 지니고 있는 선수 한 명의 영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키에사 선수라던가 두에 선수와 더불어 가지고 에제 선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에제 선수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으로 가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제이콥 램지, 아스톤 빌라의 미드필더인 제이콥 램지 역시 5천만 파운드를 주고 데려올 생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보아서 토트넘의 지갑에는 넉넉하게 1,000억 원 이상이 있다. 라는 거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데려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탐색을 해 보면은 토트넘이 확실하게 지금 스쿼드를 보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티모 베르너의 이제 임대가 1년 연장이 됐고 베르발에 대한 그 영입이 확정된 가운데 라이트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를 볼 수 있는 아치 그레이의 영입이 지금 토트넘의 마지막 영입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만약에 공격적으로 조금 더 힘을 줄 수 있는 에제라던가 그러니까 이 최전방 그 윙이나 아니면은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공격수로 뛸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을 이제 데려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토트넘의 영입은 거의 다 끝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실제로 이제 최근에 외신에서는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최고의 스쿼드를 꾸리려면은 이 정도의 어떤 스쿼드를 짤 수 있지 않겠냐. 비카리오와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그 컵 대회에서 좋은 폼을 보여준 반더벤, 로메로, 드라구신을 다 쓸 수 있고 측면 쪽에 포로와 우독이라는 걸출한 재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르와 그레이 같은 중원에서 굉장히 어리지만 많은 활동량과 그리고 좋은 어떤 그 링크업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과 더불어 가지고 이 최전방에는 에제와 메디슨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중앙 스트라이커로 서면서 토트넘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체제 하에서 이런 퀄리티 있는 선수들을 가지고 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에제에 대한 영입을 이제 지속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토트넘이고 에제가 아니라면 두에가 아니라면은 키에사 어쨌건 큰 빅네임의 어떤 영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발 좀 이런 퀄리티 있는 선수들이 토트넘에 영입됐으면 좋겠다. 사실은 토트넘의 업그레이드를 선언하는 그러한 영입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히샬리송이 5천만 파운드로 토트넘에 영입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임팩트, 사실 그 이상의 임팩트가 있는 선수의 영입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에제가 그 적격의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디슨 빠졌으면 좋겠다라고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메디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난 시즌 초에 이제 기량이 굉장히 좋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량이 회복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메디슨이 아니더라도 이 자리에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몇 있기 때문에 뭐 존슨이라던가 클루셉스키라던가 등등의 선수들이 있지만 클루셉스키 저는 개인적으로 클루셉스키를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자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황희찬 선수의 이적설 일단은 구단이 팔고 싶지 않아 한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의 이적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적설이 나면서 6천만 파운드 이상을 토트넘이 쓰겠다라는 정황이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간추려서 전달 드립니다. 오늘 이제 그 봤던 뉴스 중에 굉장히 슬픈 뉴스가 하나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좀 클로징을 할까 하는데 손캐 듀오 오열 잉글랜드를 놀리려다가 갑자기 얻어맞은 한국. 야, 64년 최장의 무관 불명예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뉴스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상황인지 보니까 longest time since international trophy. 그러니까 이 국제대회 컵 대회를 기준으로 한 거겠죠. 왜냐면 한국이 뭐 예를 들어서 아시안 게임을 우승하고 뭐 그런 이력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대륙컵 컵 대회 같은 경우에 이제 얼마나 최장 시간 무관이었냐라는 거에 대해서 잉글랜드가 58년째 이 컵을 다시 못 들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강조하려던 외신이지만 사실 맨 위에 있는 이름은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이 64년 동안 초대 아시안컵 대회 우승 이후에 64년 동안 이제 컵을 못 가져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부각이 되어버린 요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면은 대한민국 축구협회의 상황이 더 속상하죠. 빨리 나아졌으면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손흥민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팀에서 행복할 수 없다면은 제발 이 클럽에서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좀 제대로 된 영입들이 좀 터져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어떤 그 골의 지원이 화력 지원이 좀 확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또 이렇게 스쿼드가 세팅이 되면요 손흥민 선수에게 골을 몰아주는 형국의 이 스쿼드가 되기 때문에 지난 시즌 이 맨시티에서 혼란이 누렸던 호사를 이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허튼 기대를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여하튼 국가대표팀에서 행복할 수 없다면 토트넘에서라도 제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토트넘의 여러 가지 영입 상황 그리고 이제 황희찬 선수에 대한 이야기 등등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은 더욱 흥미로운 외신 소식으로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외신 소식으로 여러분들의 정보 담당관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